네, 수요일은 이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너무 잘 지내고 왔습니다. 네, 정말 이슈가 많았는데 오늘장 일단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때문에. 그런데 좀 안도를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간단하게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제부터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어제도 약간 선물 옵션 쪽에서 약간 불안감이 좀 있었고 외국인들이 차익 매도가 좀 많았던 게 어제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그래서 장 초반에 약간 약하게는 흘러갔었는데 막판에 약간 오전 한 10시 이후부터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요. 지금 보신 차트가 이제 코스피의 분모 차트가 되겠는데 시작하고 나서 약간 증시 조금 밀렸습니다. 밀리면서 오늘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크게 올라갔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계에서의 자금이에요.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차익과 비차익을 보게 되면 비차익 거래에서 특히나 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옵니다. 이게 10시 이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비차익 거래, 결국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유입인 건데 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강하게 되는 게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까지 사다 보니까 오히려 옵션 시장보다는 현물 시장에서 증시를 조금 들어 올리는 좀 모습이 나타나서 오늘 막판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고가 영역이었던 2,460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 끝나줬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과연 지수가 어떻게 올라가 줄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질 텐데 일단은 업종 차트도 그렇고 열어봤을 때 2,460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자리에서 2,480과 2,500을 갈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선물 옵션 차트에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선물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 선물 지수가 최근에 325짜리를 못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올라와서 325와 326짜리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지수가 한 번 더 올라가서 결국 코스피가 이제 2,5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번처럼 또 올라왔다가 325에서 326짜리에 밀리게 되면은 네. 그때는 이제 한 번 더 8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게 박스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봤을 때 증시가 약해질 것 같은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붙고 있는 게 지금 저번 달 말부터의 증시 동향 보게 되면요. 중국 쪽에서 빅테크 규제를 풀다가 말고 다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랑 홍콩 자금들이 외국계 회사에서 펀드사들이 자금을 좀 많이 빼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금 동향 보게 되면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지금 6월 달, 7월 달 옵션 만기 이후부터 보게 되면 현물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중국 쪽에서 넘어온 그렇죠. 자금인가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이랑 홍콩 자금이 이제 한국이랑 인도 쪽으로 지금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또 중국이랑 미국이 또 자꾸 이렇게 패권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된 리스크가 또 나타났고 여러 가지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걸 봤을 때 결국 해외에서의 큰 운영사들은 중국 쪽에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 자금을 빼서 아시아에서는 또 한국이랑 인도 쪽, 오늘 같은 경우도 대만까지 사는 것이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 시장은 하방으로 간다라기보다 최소한 상승은 유지가 되면서 종목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굉장히 좀 좋은 장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수급킹들이 그래도 우리 시장에 좀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안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진정한 수급킹이시죠.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셨는지 오늘장 수급킹 sek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극재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가 오늘장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그 안에서 콕 집어서 양극재를 가져오셨네요. 2차 전지가 오늘 강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장 초반부터 강했던 건 양극재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랑 그다음에 뭐 코스모신 소재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게 또 LNF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를 지난번에 이미 했었고요. 코스모신 소재도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LNF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LNF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판가도 올릴 거다 하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또 하나가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그 컨퍼런스 콜 자료 좀 제가 갖고 왔는데 네. 그것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의 컨퍼런스 콜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3분기 전망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볼륨과 이 ASP는 평균 판매 단가거든요. 네. 이 평균 판매 단가도 앞으로 3분기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성장성이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내놨고 그 다음 자료 보게 되게 되면 또 나오는데 앞으로의 그 수요가 더 좋을 것이냐로 봤을 때 앞으로의 수요도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가 될 거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가 되는데 가격도 올리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 뭔가 수익성들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에코프로비엠 하나만의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럼 이번에 코스모신 소재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아마 판가 인상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다 같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럼 캐파적으로 봤을 때도 에코프로비엠도 캐파 늘려나가고 있고 LNF 또한 늘려나가고 있고 다 같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양극재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시가총액 상위에 있고 또 테슬라가 또 굉장히 잘 버텨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들 위주로 해서 또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가 지금 IT 반도체가 안 좋을 때 2차 전지가 또다시 대장 업종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관련주로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 소재, LNF를 꼽아주셨는데 그럼 양극재 업체들 가운데서도 좀 대장주 위주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뭐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도 좋고 LNF도 좋은데 네. LNF는 이번 주 실적이 좀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뭔가 세 가지 중에 좀 골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셋 중에 뭐 하나 고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셋 다가 다 좋아요. 네. 근데 뭔가 지금 뭐 밸류적인 모습 봤을 때는 코스모신 소재가 그나마 가장 낮은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신 소재가 조금 더 주가의 탄력은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테슬라 이슈가 받으면서 가장 또 크게 올라가는 거는 LNF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만 크게 안 밀리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네. 결국 또 대장은 LNF가 대장을 하면서 코스모신 소재가 따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2차 전지 대장을 본다면 양극재 위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2차 전지 수급킹 섹터로 양극재를 꼽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섹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섹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일단 이번 주에 뭐 히토류, 방산주들이 움직였고 지금 그 다음으로는 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 TSMC를 회동을 하면서 말씀해주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반사이익을 받을 섹터, 우리 수급킹님은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다른 것들보다 방산 쪽은 앞으로 좀 계속 움직일 것 같고요. 근데 방산 쪽은 좀 많이 떠 있는 종목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그런 종목들은 단기라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눌리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자, 그거 외로 본다면 오늘 좀 부각이 된 건데 2차 전지 쪽이 좀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양극재도 올라갔지만 뭐 이거 말고도 LG엔솔 네. 또 올라갔었고 삼성 SDI도 올라갔었고요.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세일 업체들 자체도 미국 내 투자가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의 CATL이 투자를 보류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쪽 업종들이 좀 움직인다면 결국 2차 전지 업종들이 결국 미국 내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의 쏠림 현상들, 그래서 결국 2차 전지 더 넓혀본다면 반도체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쪽은 사실 조금 약할 것 같고요. 그 TSMC 이슈가 오늘 네.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그 TSMC도 중국 내에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이랑 대만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 이 TSMC 쪽에 중국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물량은 제대로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물량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몰려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TSMC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는 공정 방식도 조금 다르고 이 부품을 받는 회사들 자체는 그 회사와 지금 맞게끔 이미 다 스케줄이 정해진 상태에 돌아가기 때문에 네.
예상대로 그렇게 쉽게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런 것들은 추진 조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뭔가 이슈적인 부각을 받은 거는 결국은 미국발 지금 투자를 앞두고 있는 뭐 삼성 SDI 쪽 밸류 체인이거나 네. LG엔솔 밸류 체인이거나 SK온 밸류 관련되어 있는 밸류 체인들이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방산주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좀 눌림목을 공략해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세리는 양극재 위주로 지금 시점에서도 눈여겨보자라고 마무리해보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 수혜주 섹터 짚어봤고요. 이어서 저희 오늘장 뜨거웠던 게임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엔터주지만 하이브가 호실적을 내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 엔터주 그리고 콘텐츠까지 훈풍이 많이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게임주 그동안 많이 부침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보면요. 이게 IT 반도체가 못 가고 다른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가다 좀 밀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게임주가 올라가고 근데 엔터사가 올라가고 같은 뭐 리오프닝이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게임수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에서 나타났던 판호 발굴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또 카카오 게임즈가 실제 생각보다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게임주들이 한 번 더 이슈를 받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게임주들이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다들 안고 있고 이제 그거 외에도 보게 되면 결국은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 말고도 올라갔던 게 컴투스도 올라갔는데 컴투스도 이제 신작 발표를 앞두고 있고 결국은 게임주들에 대한 모멘텀들은 대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게임주 자체가 연체 옛날엔 PT로 강하게 올라갔던 거였고 네. PT로 올라가기 전에는 그렇게 세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게임주들은 좀 단기성으로만 보시고 출시 앞두고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로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그 엔터주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고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오프라인 콘서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나 엔터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신인 걸그룹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단 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이슈 모멘텀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발 리스크 같은 경우는 탈중국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게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 내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네. 다들 이제 다른 쪽으로의 진출이 많단 말이죠. 엔터 같은 경우도 중국보다는 이제 일본하고 미국 쪽 진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쪽 리스크는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게임주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섹터를 짚어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섹터들에 있어서 중국 이슈가 영향이 빠지질 않네요. 그러면 이 중국 관련한 섹터들보다 오늘 수급킹 섹터로 짚어주신 2차 전지주에 좀 더 주목하자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시장의 대장이 결국은 IT 반도체가 안 간다면 네, 2차 전지를 전지가. 대장으로 놓고 이제 그 외적인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킹 섹터 그리고 여러 가지 섹터들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우리 또 리뷰를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7월 27일 날 공략을 해봤던 종목입니다.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아마 피부과 말씀드리면서 네, 레이저.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 제이시스 메디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5% 넘는 수익을 내주고 네, 있네요. 그렇죠. 제가 그때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까지 한 5%대 굉장히 안정적인 또 그쵸. 수익을 내준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가다가 실적 발표 때까지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은 앞으로 나올 실적을 조금 지켜봐 보면서 그때 또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또 오늘장 종목 어떤 건지 킹받는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공략해볼 종목 바로 동원 시스템즈 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열어볼까요?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음료수 캔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소재로 해가지고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말 그대로 음료수 캔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뭐 캔 음료 같은 것들 네. 그런 거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 말고 신사업으로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캔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음료수 캔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미 자동차 관련해서는 알루미늄 소재 자체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네. 이 지금 동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음료수만 보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다가 플러스로 이제는 배터리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생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캔 쪽이 이제 알루미늄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원재료 가격도 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수출력도 굉장히 좋은 게 동원 시스템즈인데 자동차 쪽 말고도 새롭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원통형 캔들이 최근에 채택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LG엔솔도 원통형 캔을 늘리겠다라고 했었고 삼성 SDI도 원통형 캔을 더 늘리고 있고 BMW가 또 채택을 하고 있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쪽을 많이 몰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자막에 나타나고 있는 4680 규격의 원통형 배터리 캔을 동원 시스템즈가 개발을 해가지고 양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공급사가 LG엔솔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결국엔 LG엔솔이 동원 시스템즈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너네가 이걸 만들어라. 네. 그럼 우리가 받아다가 테슬라한테 납품을 하겠다. 결국에는 동원 시스템즈가 만들어놓은 원형 캔통이 LG엔솔로 들어가서 그게 테슬라로 납품할 수 있는 네.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거든요. 그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려면 조금 더 기간 남아져 있지만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면 동원 시스템즈는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거 말고도 본업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고 차트를 봤을 때 지난번에 올라왔었던 자리 이후로 지금 수개월째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의 1년째 횡보를 하고 있어요. 월봉상 보게 되면 작년도에 조금 올라왔었거든요. 그래놓고 작년 10월 달부터 이번까지 쭉 횡보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와줬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캔에 대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면 앞으로 이제 월봉상 봤을 때도 밀리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월봉상 봤을 때 추세가 더 올라가면서 전고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흐름도 다 지나갔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확실히 있다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올라와 있지만 충분히 또 공략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요. 매수가는 57,000원부터 위로 59,000원 사이 밴드로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윗자리 65,000원으로 일단 짧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52,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 알아봤습니다. 저희 댓글 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댓글창에서 박별님께서 동원 시스템즈가 동원 참치랑 상관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아까 궁금했었는데 식품 캔을 만든다고 하셔서 이름도 또 동원 시스템즈여서 그 참치 캔을 만드는 그 동원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요? 아예 다른 회사인가요? 이게 맞긴 한데 네. 뭐 참치캔 쪽으로만 네. 매출 발생이 되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 쪽으로 좀 더 성장성을 네, 벌리고 이건 있죠. 지금은 자동차 쪽이래. 지금 매출 비중이 큰 거는 음료수 캔 쪽이랑 네. 그다음에 자동차가 오히려 좀 더 많고요. 오. 네, 그다음에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소재가 네. 가벼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다가 앞으로는 2차 전지 캔 쪽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그 참치보다는 앞으로는 음료수 쪽이나 2차 전지 쪽으로 더욱더 매출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킹받는 종목으로 동원 시스템즈 알아봤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고엔스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인기 검색 상위 10가지 종목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게임즈가 오늘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4위의 카카오 그리고 9위의 펄어비스까지 오늘장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나란히 시세를 분출해주면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캠시스, 저희 또 황금전략 골든타임 공략주였죠. 오늘장 양호한 흐름 연출했고 LG엔솔을 비롯해서 신화인터텍, ST큐브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열어볼게요. 네, 역시나 1등에 있는 카카오게임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1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실적 앞서서 뭐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되게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내일장도 당연히 고 기대해봐도 되겠죠? 근데 중장기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 어. 단기성으로 그 의견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원래 제가 좀 중장기 콜을 좀 들어볼까 했었는데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수급 동향을 보니까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쪽은 좀 매도가 들어갔고요. 금융투자만 오늘 약간 매수를 했었거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뭔가 지금 롱자금들은 오히려 올라왔을 때 지금 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것이 아닐까. 그동안 쌓여져 있던 공매도 쇼커버의 가능성은 있겠는데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공매도 쇼커버가 맞다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공매도 쇼커버가 아닌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수만 들어왔다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결국은 상단에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콜에 대한 고사이만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앞으로 3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또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네. 자료 보시게 되면 NC소프트보다 오히려 카카오게임즈의 순위가 더 높게 올라갔어요. 이번에 나타났던 거 우마무스메 이게 지금 구글에서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가 1위까지 올라갔고요. 4위가 오딘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오딘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가 이번에 하반기에 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딘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우마무스메가 계속적으로 좀 잘 이끌어준다면 아마 하반기가 조금 더 3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우마무스메가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네요. 저도 이거 안 해봤는데 네. 굉장히 뭐 재밌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그 뭐라고 하죠? 매니아층?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아요. 리니지도 매니아층이 많지 않나요? 굉장히 많은데 네. 저건 조금 고인물이 많고 우마무스메는 고이지 않은 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조금 더 네. 신규 매출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가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아마 내일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도 네. 3분기가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다. 뭐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공매도 쇼커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수급도 확인하시고 실적도 앞으로 잘 체크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고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로 3위에 있는 KPF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앞서서 저희 또 코스닥 급등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일단 내일까지는 일단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요? 예,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KPF가 사실은 어저께부터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네. 시장에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녁에도 방송 나오잖아요. 네. 그 저녁 방송에서는 이미 KPF를 저번 주에 제가 발굴을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실적 기대감 때문이었나요?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자회사가 너무 좋았기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실적은 뒤에 따라오는 거였고 네. 이게 자회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선박 관련된 네. 선박 케이블 해양용 케이블 쪽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B 비테크라고 하는 로봇 관련 회사가 있는데 네. 이게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2030년도에 공장 자동화 늘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결국엔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삼성이 지원하는 기업으로 해서 선정된 1호가 이 자회사인 SB 비테크가 돼요. 네. 그 이슈에다가 감속기 관련된 거 지금 어저께 제 방송에서 감속기 관련된 내용 많이 말씀드렸는데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SPG가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 만들고 있고 이 SE비테크라는 회사도 감속기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이거 이제 국산화를 성공하고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근데 이 두 회사가 지금 로봇 관련된 회사는 실적이 다 잡히고 있지는 않겠지만 선박 관련된 회사하고 근데 본업 자체가 이제 그 볼트 너트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풍력 쪽에도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회사가 다 지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호황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가 굉장히 잘 나와줬고 실적이 자회사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라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아마 증가가 될 거다. 이렇게 아마 리포트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줬는데 앞으로 보게 되면은 월봉상 봤을 때도
이전에 올라왔던 자리들이 10,000원대가 있어요. 그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10,000원대 초중반에서 저항을 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대에 올라왔을 때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고 의견을 드리도 하겠고,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도 해보면서 2분기 실적 발표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회사가 선박과 로봇 하면은 되게 뭐 제조업과 성장 산업 둘 다 가지고 있는 그쵸, 그런 그쵸. 든든한 기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또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6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 넘는 강한 흐름 연출했죠. 최근에 뭐 주가가 연일 좋았는데 앞서서 저희가 짚어봤죠. 2차 전지 관련주는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이다. LG 엔솔은 뭐 중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모두 고 의견이시겠죠? 네, 이것도 일단은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밸류 측정에 대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 네.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과연 100조를 주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게 오늘 올라가면서 100조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럼 과연 100조를 주는 게 맞는 것이냐. 하이닉스가 100조가 안 되는데 과연 LG엔솔에 우리가 100조를 주는 게 맞을까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네. IT 반도체의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밀리고 지금 그 자리를 다시 2차 전지가 올라오다 보니까 LG엔솔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수급 보니까요. 수급 적시다 또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에다가 연기금도 사고 있는 상태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오늘 나타났던 이슈는 중국에서의 CATL이 북미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 그럼 결국에는 삼성 SDI, 뭐 LG엔솔, SK온 이런 회사들이 결국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진행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그럼 결국 북미항에 따라서 이슈를 받고 있고 뭔가 투자금 자체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중국에 들어가야 될 자금들이 오히려 2차 전지 안에서 한국으로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 종목들이 좀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좀 차익실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당분간은 조금 더 고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엔솔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좀 앞으로 지켜보면서 또 주가 추이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네 번째로 10위에 있는 크라운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죠. 오늘 뭐 중국이 대만 과자 수입을 금지하겠다. 정말 그쵸. 유치하게 이러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품, 음료 관련주들 잘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이슈로만 봤을 때는 크라운제가는 스탑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 네, 물론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뭔가 이슈는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과연 그렇다라고 해서 중국이 대만 과자 수입을 금지를 했다라고 해서 한국의 크라운제거나 오리온이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대만 과자가 중국에서 점유율이 높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한국에서 그나마 조금 들어가는 거는 오리온 쪽이 그나마 점유율이 중국에 높긴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올라갔으면 원래는 크라운제가가 아니고 오리온에 올라갔어야 정상인 건데, 그러게요. 시가총액 자체가 아마 크라운제가보다는 오리온이 더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이 조금 올라가다 말았고 크라운제가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갔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뭔가 시장에서 이슈거리가 좀 필요했단 말이죠. 네. 테마 형성이 좀 필요했는데 히토류가 올라갈 줄 알았더니 히토류가 올라가지 않았고, 중국에서 대만 과자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중국에서 수입하는 국가가 한국만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미국 과자도 있을 거고 일본 과자도 있을 거고 뭐 유럽 과자도 있을 거고요. 네. 그 중국 내에서 과자 회사가 많겠죠. 그건 또 수입 안 하고도 자기네들끼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사수혜 쪽은 좀 아닐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오늘 또 나타났던 게 뭐 모레도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보관 산업이나 이런 것도 올라갔단 말이죠. 네. 결국은 뭔가 시장이 이슈거리를 노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운제가는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중기적 가기보다 내일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크라운제가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크라운제가 스탑 의견까지 저희 오늘 고엔 스탑으로 내일장 의견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또 오늘 저녁에 무료 방송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알려주시나요? 네, 오늘도 9시 40분에 유튜브에 진행이 되고요. 제가 저번 주까지도 KPF에 대해서 설명을 꾸준히 드렸고, 네. 심지어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도
공시를 보면서 전환 사채를 분석하면서 전환 사채 때문에라도 이 종목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종목들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또 살펴보기 때문에 그 KPF의 후속주들과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들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9시 4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셔서 입장하신 다음에 많은 도움들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9시 40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가람의 스쿠킹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